그러면 이제 그 썬더볼츠 설명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썬더볼츠 개봉하자마자 처음으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썬더볼츠 볼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마블이 이렇게만 해줘도 이렇게까지 욕먹지 않았다. 오랜만에 뭔가 슴슴한 설렁탕의 맛으로 봤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썬더볼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 지리는 액션, 뭐 다인 전투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슴슴한 맛에 어떻게 보면 히어로 영화의 정석, 기본 베이스를 딱 지킨 그런 느낌. 약간 라면으로 따지면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이런 게 아니라 사리곰탕면 같은 그런 맛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썬더볼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영화에서 있었던 서브 캐릭터들, 보조 캐릭터, 뭐 옐라다, 벨로바, 레드 가디언, 그리고 존 워커, 뭐 고스트, 태스크마스터 이렇게 나오면서 신규 캐릭터인 센트리가 버무려져 있는 약간 짭벤져스의 느낌이 나는 그런 팀업 영화인데 여기서 이 팀업 영화라는 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마블 영화가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뽕이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팬데믹 사태 이후에 어벤져스급의 팀업 영화가 없었어요. 잘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팀업 영화가 그것도 메이저 캐릭터들이 아니라 비주류 애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팀업 영화가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개봉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마블판 수어사이드 스쿼드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보시면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느낌이 없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약간 완전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을 하는 더 미친놈들의 얘기고 썬더볼츠는 통제는 가능한데 통제하려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튀어나오는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인간미가 돋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결핍되어 있는 걸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히어로가 되고 싶어 했었던 빌런의 모습들이 나와진 조금 뭔가 결여되어 있는 애들이 모여서 만든 B급 어벤져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시작부터 옐레나 벨로바로 시작을 합니다. 옐레나 벨로바가 처음부터 공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공허하다는 뜻이 영어로 보이드잖아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보이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허하다 하는데 여기서 공허하다는 게 뭐냐면 옐레나 벨로바가 호크아이 때 드라마에 나왔을 때 굉장히 쾌활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짜 무기력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현타가 많이 와 있는 상태예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블랙 위도우인 나타샤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 공허함 속에서 누군가의 미션을 처리하고 있는 옐레나가 나와지게 되는데 그 미션을 준 사람이 바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잠깐 나왔던 발렌티나의 미션을 받고 이걸 처리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한다라고 미션을 받았던 게 어떤 연구소를 폭파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폭파하는 미션 중에 발렌티나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탄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탄핵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탄핵당하 마땅하고 CIA의 정권을 휘두르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탄핵을 받게 되는데 발렌티나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 정도가 되고 있다. 지금 어벤져스는 없다. 어벤져스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공언을 하죠. 그리고 이 탄핵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뒤가 캥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뭐 비리도 저질렀을 거고 뭐 이런 더러운 짓을 했을 거죠. 그거를 지금 옐레나 벨로바가 처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한 연구소를 폭파시키는데 그때 죽이려고 했던 연구원장이 있습니다. 연구소. 그 연구소에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센트리 프로젝트는 실패한 게 아니다. 발렌티나를 믿지 마라. 발렌티나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옐레나 벨로바가 그냥 터뜨리고 오죠. 그리고 연구소가 터뜨리면서 발렌티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일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옐레나가 너무너무 공허하고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거의 뭐 우울증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옐레나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친부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아버지 옐레나면 물고 빨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레드 가디언을 찾아갑니다. 레드 가디언은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리무진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리무진을 끌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태우고
뭐 옛날에 그 올드맨 로건 아시죠? 올드맨 로건에서 나왔던 그 로건이 했던 그 프리미엄 서비스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올드맨 로건에 나왔던 그 화려한 리무진이 아니고 진짜 구닥다리 리무진 빨간 리무진 정말 후잡한 리무진이 끌고 다니는 레드가디언 볼 수 있는데 옐레나가 오자마자 바로 반기는데 그래도 거기서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옐레나가 오자마자 이렇게 사는 꼬라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입냄새 날까봐 주방 세제를 입에 가글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 예, 그리고 나서 이 옐레나가 여러 가지 털어놓습니다.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냐? 나 이렇게 사는 거 별로 좋은 거 같지 않다. 라고 얘기하니까 레드 가디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좀 나서야 돼. 요즘 인플루언서 뭐 이런 것처럼 너희 언니를 봐라. 정의로운 일을 하고 당당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라. 근데 레드 가디언도 그런 걸 원하고 있죠. 근데 옐레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당연히 옐레나 벨로바는 그런 걸 뭐하러 해 라고 얘기하지만 조용히 레드 가디언이랑 헤어지고 나서 발렌티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이제 뒤에서 이런 일 안 할 거야. 당당하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그렇게 하겠다. 발렌티나가 좋아 그렇게 하자. 대신 마지막으로 하나만 처리해라. 마지막 라스트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옐레나가 알았다. 그것만 처리하면은 너 나 그렇게 케어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느 지하 벙커에 가서 한 명의 타겟을 제거하는 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뭔가 벙커 안에 뭐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쏘는 한 남자. 누구죠? 바로 옛날에 말했던 짭틴 존 워커가 난데없이 옐레나를 쏘기 시작합니다. 옐레나가 너 뭔데 나한테 총 쏘냐?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나의 타겟이니까 라고 얘기하자 옐레나는 난 너 타겟 나의 타겟은 너가 아니니까 비키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고스트가 뿅 하고 나타나서 워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고스트를 공격하는 태스크마스터가 또 등장합니다.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잘 외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의 타겟인 거야. 옐레나는 태스크마스터를 잡으러 왔고 태스크마스터는 고스트를 잡으러 왔고 고스트는 존워커를 잡으러 왔고 존워커는 옐레나 벨로를 잡으러 온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문이 닫힙니다. 모두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와중에 누가 죽냐? 모두가 예상했었던 태스크마스터 왜 이렇게 예고편에서 안 나오나요? 라고 얘기했었던 우리의 해골바가지 태스크마스터가 바로 고스트한테 딱 맞고 대가리 팡 쏘이고 바로 거기에서 즉사됩니다. 그리고 나서 황금 고블린이 돼요. 방패 존워커한테 뺏기고요. 칼은 고스트한테 뺏깁니다. 그냥 황금 고블린 돼서 아이템 파밍 돼버려요.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빨리 죽일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빨리 제거했나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나올 법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가장 인간미가 없는 캐릭터? 그런 것 같아요. 딱히 시나리오상 태스크마스터를 뭐 누군가의 기술을 베낄 만한 애가 없거든요. 뭐 센트리 기술을 베낄 거야? 뭐 존워커 총 쏘는 걸 베낄 건가요? 베껴서 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일부러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마스터가 죽고 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겨누고 있는 와중에 어떤 한 명이 나타납니다. 잠옷 차림에 긴 머리에 좀 약간 얼빵한 남자가 그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기요 왜 싸우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넌 뭔데 여기 있냐? 근데 자기는 기억이 없대. 자기는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여기에 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공격을 안 하죠. 공격을 안 하는데 일단 이 갇혀 있는 곳에 이제 이 4명이 있는 겁니다. 너의 이름 뭐냐라고 했을 때 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밥, 옐레나, 존워커, 고스트 이렇게 4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갇혔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 경보가 울리면서 3분 뒤에 여기를 소각하겠다라고 경보가 울립니다. 한마디로 거기 갇혀있는 애들 전부 다 타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문은 안 열리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탈출하려면 밖에 나가서 스위치를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고스트. 그래서 고스트가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원래 고스트가 원래 못 나갔었는데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원래는 못 나가게 다 장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고스트가 나갈 수 있게 그 방해하는 물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나머지가. 그리고 고스트가 나가서 소각하기 1초 전에 고스트가
딱 내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놓고 츤데레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막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 뭔가 사실이긴 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막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 하면서 츤데레같이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췄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타파했냐면요. 어떤 영화에서 나왔는데 서로 등을 맞대고 네 명이서 이렇게 비비면서 다리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여기서부터 밥의 능력을 좀 보여줬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힘들어? 하면서 평 날아가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튼 낑낑대면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것을 발렌티나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발렌티나의 목적은 얘네들을 싹 다 제거해서 나의 비리를 알고 있는 애들을 싹 다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타겟을 준 거였고. 근데 그 와중에 밥이 있었는데 얘는 누구야라고 확인했을 때 얘가 옛날에 센티넬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었고 거기에 지원 참가자였었는데 얘가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건 이 실험이 성공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 빼고 다 잡아 죽여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모든 군대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센트리 프로젝트에서 생존자가 밥인데 얘가 살아있다는 건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겨우겨우 협동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다? 군대가 쫙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좀 서로가 갈등을 합니다. 좀 독특했던 게요. 이 센트리가 옐레나를 딱 잡았을 때 옐레나의 과거에 정말 안 좋았던 기억, 가장 트라우마였던 기억이 보여지게 돼요. 그 기억이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자기의 친구를 버려서 생존하는 그 과거가 있습니다. 안나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안나였나? 아무튼 어떤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레드룸 관계자들의 처음으로 얘한테 준 미션이 친구를 버리는 미션이었어요. 자기 친구를 버리고 제가 살아남고 친구가 죽는 그런 처음 미션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센트리가 옐레나 몸을 대자마자 옐레나가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 장면에서 센트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나옵니다. 옐레나가 뭔가 그러고 나 정신 차렸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 다음에 건물 위로 올라왔을 때 존 워커를 어떻게 딱 잡게 되는데 존 워커의 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존 워커의 안 좋은 기억은 자기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되고 나서 SNS 트위터에 막 글들이 올라와요. 캡틴 아메리카가 사람을 죽였다, 존 워커 명예 훈장을 발랐던 영웅의 몰락 이런 거를 보면서 애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트위터나 SNS만 보고 있으면서 아내와의 갈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걸 또 센트리가 보고 있는 것을 존 워커가 봅니다. 그러고 나 정신이 깨요. 그래서 센트리가 여기서 누군가의 기억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가 갈등을 얻는데 이 군대를 제끼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이제 작전이라고 세우고 처음으로 옐레나가 내려가서 발전기를 내릴 테니 존 워커가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발전기가 내려가면 싸우자 이게 전략이었는데 발전기가 안 내려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존 워커는 빨리 좀 내려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못 내리고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고스트해서 어떻게 나머지 탈출했는데 밥이 자기를 미끼로 써서 얘네들은 탈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밥이 나타났을 때 총을 쏘지 말라라고 발렌티나가 얘기를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거기서 이제 발렌티나를 되게 싫어하던 부하가 쏩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탄환이 빠바바바박 쏘이는데 밥이 총을 맞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훅 떠오르니 대기권을 돌파하더니 갑자기 능력을 잃고 쭉 떨어져서 쾅 하고 박힙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옐레나랑 또 고스트랑 존 워커가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차를 버리고 이제 탈출을 하다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인 거예요. 예.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사람들 차량도 돌아다니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차량이 먼지를 가르면서 등장합니다. 그 차가 무엇이다? 레드 가디언 리무진 서비스.
빵빵거리면서 옐레나! 빵빵거리면서 동네 한 바퀴를 계속 옐레나!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을 데리고 옐레나를 태우고 갑니다. 옐레나를 태우고 가는데 문제는 이 차량이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군용 차량들이 얘네들이 쫓기 시작합니다. 막 쫓기 시작을 하는데 이 차량에는 뭐가 없어요. 처음에는 레드 가디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이 차 방탄차야 이랬는데 방탄차는 무슨 개뿔 총알 다 뚫리고요. 공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방탄인데 막 다 뚫려.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싶었는데 저 뒤에서 달라오는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를 탄 남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간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발렌티나의 청문회로 다시 갑시다. 발렌티나 청문회 때 발렌티나가 이런 얘기했죠. 어벤져스는 없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CIA 수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남자 하원 의원 버키는 발렌티나가 싫었어요. 그래서 얘를 막아야겠다. 탄핵을 시킬 수 있는 무슨 증거라도 받아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렌티나가 청문회가 있고 나서 바로 크나큰 파티를 열어요. 그 파티에서는 셉터 자기가 CIA 하면서 어벤져스를 이끌었던 것 같은 상징적인 것들을 막 전시를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그 정치계에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키가 그 파티에 가서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데 그 발렌티나한테는 여성 비서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비서한테 접근을 해서 당신이 모시고 있는 발렌티나가 정의로운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비서가 약간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 명함을 건넵니다. 힘들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발렌티나한테 대해서 제보할 게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명함을 남기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피자를 처묵처묵 하면서 책을 보면서 책을 본다는 게 되게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서류를 보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우리 하원 의원님께서 피자를 막 셔츠에 묻히시면서 먹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일도 이제 식기세척기에다 넣어놨어. 이제 정말 그 짠내 나는 아저씨가 된 거야. 이제 찐내 나는 그 호라비 냄새 풀풀 납니다. 거기서 일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와중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비서한테. 비서가 뭐라 그러냐면요. 뭔가 발렌티나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소거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듣고 뉴스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발렌티나가 운영하고 있는 군용 관련된 연구소 쪽에서 하늘에서 떨어졌고 이런 이슈가 뉴스에 나옵니다. 그거 보자마자 버키는 오토바이 끌고 할리라이에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현재로 와서 그 군용 차량들을 버키가 싹 다 잡아 끌고 터미네이터처럼 그 와중에 하원 의원에서 옛날처럼 애들 막 쏴 죽이진 않아. 타이어 쏴. 그 와중에 하원 의원이어서 살인은 안 해. 살인은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정리했을 때 사람들이 막 존 워커가 버키? 이럽니다. 그 버키가 왜 그러면 존 워커가 그 팔콘의 윈터 솔저 드라마에서 이미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본 사이라서 버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안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딱 정리해주니까 레드 가디언이 막 와 윈터 솔저 예스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얘네들한테도 탕 얘네들을 지켜주려고 군 애들을 쓰러뜨린 게 아니야. 얘네들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얘네를 잡으려고. 그 잡으려고 한 이유가 발렌티나를 잡으려면 얘네들이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발렌티나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애들일 테니까 이 얘네들을 잡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것 때문에 얘네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잡아갖고 딱 묶습니다. 묶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들은 다 필요 없고 증인이니까 내일 저 청문회 열면 가갖고 증언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왜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뭘 소거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밥.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다 사실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발렌티나가 어쩌고 해갖고 여기 왔는데 그 밥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밥이라는 애 갑자기 총 맞더니 공중으로 튀어 올라가고 떨어져갖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다. 근데 윈터 솔저가 안 믿어요. 겠냐? 야 무슨 애가 총을 맞고도 안 죽고 하늘에 떨어지고 막 그게 돼? 이랬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 내용이 밥이라는 친구가
하늘에 떨어진 애 이름이 밥이란 애고, 걔가 그 군용 기지에 있었고, 생존자 이름이 밥이라더라. 그러니까, 얘네가 한 말이 맞잖아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너희는, 같이 간다. 같이 가서, 뭐, 밥이란 애를 구하든 뭐 어떻게든 해갖고, 너희들은 증인이니까 나랑 무조건 같이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발렌티나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발렌티나 시점으로 넘어갔을 때 발렌티나는 아까 전에 밥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센트리 프로젝트라는 게 밥이라는 친구가 원래는 그 굉장히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는데 센트리 그런 걸 맡게 되면 슈퍼 히어로가 되는 거죠. 그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되는데 이 능력이 성공을 했으니까 얘는 진짜 강력한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걸 발렌티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이 딱 눈을 떴는데 발렌티나가 정말 온화한 그 의상을 입고 가가지고 정신이 들어요? 너 내가 찾고 있던 인재였어. 내가 널 얼마나 찾고 있었는지 아니? 이러면서 이제 그런 범죄자들과 놀지 말고 내 말을 들으렴. 너의 행복한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슈퍼히어로적인 능력으로 히어로 해서 우리 저 탄탄대로 우리 저 강남에 빌딩 하나 세우자 이런 느낌으로 가스라이팅이 존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밥의 능력이 쓸 줄도 몰랐는데 이제 써봐 하니까 쓰니까 되는 거야. 원래 얘는 쓴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야 써봐. 야 이거 물 끓여봐. 그러니까 이거 끓여지는 거야. 그래갖고 아 내가 능력자구나 그때 압니다. 개찐따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윈터 솔저, 레드 가디언, 옐레나 벨로바, 고스트 그리고 존 워커 얘네들이 다 같이 발렌티나가 있는 빌딩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썬더볼츠 이 썬더볼츠라는 이름이 어디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썬더볼츠가 옐레나 벨로바 어렸을 때 축구팀 이름이 썬더볼츠입니다. 그래서 썬더볼츠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 네. 진짜 되게 어이가 없는데 썬더볼츠라는 팀을 이름을 지었는데 썬더볼츠가 옐레나 축구팀 팀 이름이었다는 거. 그럼 그게 좀 웃긴데 그건 뭐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CIA가 아니고 그 발렌티나가 있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그게 어벤져스 타워 아닙니까? 어벤져스 타워로 보이던데 정확하진 않는데 맨 꼭대기층에 있었는데 그거 비출 때 어벤져스 타워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타워에 갔는데 이제 1층에서 애들이 있으니까 차로 일단 들이받고 일단 애들 거기 있는 요원들 다 쓰러뜨리는데 갑자기 그 타워에 음성이 나옵니다. 거기 아직 공사 중이니까 싸우지 말고 저 제일 높은 층으로 올라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띵 하고 열리니까 발렌티나가 여유있게 너희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우리 공사 중인데 그러면 어떡해? 막 되게 여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윈터 솔저가 넌 이제 끝났어. 넌 탄핵당할 거야. 얘네들 싹 다 데리고 왔으니까 내 청문회 기대해 이랬는데 갑자기 발렌티나가 너희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런 사회 패배자 쓰레기 새끼들이랑 와갖고 나한테 비비려 그래? 이러면서 딱 뒤에서 누군가가 노란색 쫄쫄이를 입고 올백에 금발을 딱 그 찐따 같던 애가 더 찐따가 돼가지고 딱 나오더니 밥인 거예요. 밥이 딱 오더니 그 찐땀이 넘치게 안녕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쟤 누군데? 그러니까 제가 밥이라고. 근데 너 염색했어? 그러니까 염색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센트리는 너희 같은 애들이랑 급이 달라. 너희 같은 범죄자 새끼랑 다르고 급이 다른 애들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 덤비죠. 안 되겠다. 센트리는 뭐든 뭐 니든 그냥 무력으로 진압해 이랬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뭐 그거 액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요번 썬더볼츠 자체가 다 롱테이크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 진짜 칭찬해요. 롱테이크 전투씬이 되게 많고 롱테이크 씬이 뭐냐면 끊어서 하는 뭐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인 시대 그런 거 있잖아. 야 하고 이제 대역 쓰고 야 하고 대역 쓰고 막 이러는 것만 딱 이렇게 잘라서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쫙 끊임없이 편집 없이 그냥 한 카메라로 쫙 당기는 거. 요 롱테이크 씬으로 가다 보니까 센트리 그 액션 장면이 다 덤벼도 한꺼번에 덤볐는데도 못 이기는 그게 롱테이크로 나옵니다. 레드 가디언 던지고 윈터 솔저 달려왔는데도 던지고 고스트가 나와도 그냥 집어 던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윈터 솔저 딱 팔을 뽑는 순간 얘가 급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터 솔저 팔을 뽑아갖고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런! 도망쳐! 런 하자마자 고스트가 바로 윈터 솔저 팔을 다시 주워다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싸웠는데 엘페 눌러갖고 타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발렌티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안 죽이고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센트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굳이 저런 벌레들한테 왜 그래야 되는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발렌티나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그래야 착한 아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센트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신이 누구 말을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렌티나가 좆됐다 싶은 거예요. 좆됐다 싶은데, 그래도 발렌티나도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갖고 있었죠. 그 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딱 버튼을 누르면은 센트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넣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비서한테 누르라고 했는데 결국은 비서가 눌러요. 킬 스위치를 눌렀는데, 킬 스위치를 누르자마자 센트리는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썬더볼츠 멤버들 내려가서, 야 이거 되겠냐? 겠냐 이거? 야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우리는 졌어. 우린 패배자들이야. 야 그냥 서로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 우리 각자 도생합시다. 맞아, 그 얘기를 해야지. 방패가 타코가 됩니다. 거기서 설명하는데, 조너커가 갖고 있는 방패를 그냥 이렇게 타코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각자 도생합시다 하고 이제 서로가 찢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찢어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큰 게 발생을 해요. 문제가 뭐냐면, 센트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죽질 않은 거예요. 안 죽고,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 공허해, 보이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에 있었던 센트리 중에 가장 강력했던 센트리, 바로 어둠의 밥, 다크 밥이 나옵니다. 그게 보이드예요. 보이드 센트리가 나온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해서 눈깔밖에 안 보여. 완전 흑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 거기 시민들을 전부 다 그림자화 시켜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건물들 무너지고요. 저 헬기 떨어지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들, 옐레나, 레드 가디언, 조너커, 고스트, 다 그 사람들은 다 빌런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보면 다 영화에서나 뭐 이런 건 다 빌런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깔릴 것 같으니까 레드 가디언이 방패로 이게 막아주고, 옐레나가 누군가를 밀쳐내고, 누군가를 손잡고 땡기고, 고스트가 트럭 오는 거 참 밀어내고, 존틴 아메리카가 그 무너지는 벽 으아 하면서, 이때가 진짜 저는 감동스러웠어요. 무너질 때 존틴이 이게 막았을 겁니다. 존틴이 이제 무너지는 벽을 콘크리트를 힘으로 이렇게 막는데 혼자서는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애들이 다 같이 와서 막아주는 거예요. 버키도 오고 옐레나도 오고 레드 가디언도 오고 다 와갖고 이거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거는 잽도 안 된다. 그냥 어둠이 슬금슬금 오면서 사람들을 다 삼켜버려요. 도시가 다 삼켜집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애 한 명 겨우 내 몸나 던져서 구했는데 그냥 바로 그림자.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고 있을 찰나에 옐레나가 어둠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또 영화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만났었잖아요, 밥이랑 옐레나가. 그때 존 워커가 밥을 구사리를 존나 줍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 멍청한 새끼, 뭐 어쩌고저쩌고, 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짐짝이고 막 이랬는데, 옐레나가 그래도 뒤에서 케어를 존나 합니다. 밥이 좀 쭈구리같이 난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옐레나가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다들 그래. 다들 그런 사람들 많아. 나도 그래.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그냥 고개 털고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되게 케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이 저기 혼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옛날에 어둠에 있었던 그런 거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꼈는지 그 어둠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옐레나가. 그래서 옐레나가 그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밥의 과거에 안 좋았던 거를 옐레나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밥은 아버지가 때리는 가정폭력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약도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구나.
얘도 흑화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게 방으로 돼 있거든요. 한 챕터 갈 때마다 방으로 돼 있는데 그 방으로 갈 때마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한 장면 한 장면. 그래서 결국엔 또 다음 방에 넘어가는데 거기에 밥이 이게 웅크리고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옐레나가 밥 이러면서 이제 아는 척을 했을 때 밥이 이제 옐레나를 알아봅니다.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너는 근데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여기 이 방이 그나마 가장 아늑하고 조용하다. 얘가 얼마나 그 어두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방이 여러 개가 있냐. 이런 방은 너무나도 많고 그나마 여기가 비교적 조용하고 아늑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옐레나가 나가자라고 이제 이끌려고 하는데 이제 그 방이 이제 뭉개지고 빠그라지고 뭐 날라다니고 이제 보이드가 이제 얘네 둘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이 멍청이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버키, 고스트, 레드 가디언, 존 워커 얘네들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열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면서 얘네들을 다 감싸면서 이거를 좀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드가 나타나죠. 보이드가 나타나서 이제 서로 셀프 디스를 합니다. 밥이랑 서로 셀프 디스를 하는 와중에 이제 뭐 무력한 인간 뭐 어쩌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 공간을 다 부시려고 할 때 옐레나가 뛰쳐나가서 그걸 다 해주면서 이 암흑이 거치죠. 뭔가 엄청난 액션이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드와 센트리와 그 내면 갈등에서 이걸 해소시켜준 게 잠깐 만난 이 결핍이 많은 사람들. 옐레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결핍이 있었고, 레드 가디언도 좀 잘 되고 싶고, 좀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좀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열등감도 되게 많았었고, 그 캡틴 아메리카 열등 많은 애는 또 존 워커였을 거고, 존 워커가 원했던 건 캡틴 아메리카의 그런 느낌인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고 항상 빌런 위치였는데, 요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고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퀀텀 렐름 안에 갇혔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간 사회 환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이걸 센트리의 보이드화된 거를 이겨내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렸을 때 뉴욕 한복판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됐나? 이러고 있을 때 보이는 한 명. 이 모든 사건의 원흉 발렌티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넌 뒤졌다. 일로 와 씨발 일로 와 이러고 있는데 발렌티나가 이제 딱 도망을 가갖고 어떤 천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야 딱 걸렸어요. 5명이 다 쫓아 들어갔는데 천막을 걷자마자 보이는 것은 무엇이다? 기자들. 찰칵 그러면서 발렌티나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어벤져스. 예. 우리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뉴 어벤져스입니다. 뉴 어벤져스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옐레나가 발렌티나 뒤로 가서 싹 말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가 잡은 거다. 딱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게 좀 재밌어요. 이렇게 훈훈하게 안 끝납니다. 여기서 마블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셀프 디스를 하고 있다. 엔딩 크레딧 올라올 때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신문이나 뉴스 같이 나오거든요. 누가 니들 보고 어벤져스라고 누가 인정하냐? 이 짭벤져스들 니들이 뭔데 어벤져스인데 이러면서 셀프 디스를 존나 해요. 기사로. 니들 따위가 무슨 어벤져스냐면서. 막 비벤져스 하면서 막 B급 애들 막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쿠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쿠키가 어느 아줌마가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딱 이 시리얼 딱 봤는데 거기에 썬더볼츠 시리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딱 집어주면서 누군가 스윗하게 웃으면서 꺼내줍니다. 그게 누구다? 레드 가디언. 이게 좀 잘 나가는 그 시리얼이에요. 그 썬더볼츠 시리얼이라고 그 과자도 있고 저 조그만한 그 피규어도 있고. 그래서 아줌마가 예 이렇게 받아들고 가면서 버립니다. 이런 쿠키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제일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내용인데 스포 안 당하실 거면 지금 가세요. 10초 드립니다. 3, 2, 자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12개월 뒤인가요? 14개월 뒤인가요? 1년 뒤 정도 됐습니다. 1년 뒤에 얘네들이 이제 있는 기지가 있어요. 기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얘네들은 어벤져스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기냐, 진짜 어벤져스 팀은 샘틴 아메리카 입고 있는 어벤져스다. 그래서 그 어벤져스가 얘네를 고소합니다. 상표권 소송을 걸어서 샘이 얘네들한테 상표권 소송을 걸어요. 니들이 무슨 어벤져스야, 우리가 어벤져스인데. 그러면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레드 가디언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우리 소송 이걸로 막아내자. 그게 뭐냐? 뉴 어벤져 Z. 존나 어이없어 하는 와중에 갑자기 경보가 존나게 울립니다. 부왕 하면서 뭐지 하면서 이제 보는데, 이제 거기서 좀 디테일한 게 있는데, 그래도 버키가 어벤져스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와칸다 생활도 있고, 그렇지. 좀 안면 있는 토니랑도 그 기술력을 봤으니까. 여기서 훈수를 옐레나를 존나 둡니다. 야, 이거 인공위성으로 띄어갖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막 이게 가르쳐주는 역할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르쳐줍니다. 옐레나한테. 그러니까 그 옐레나가, 나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티키타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그 대기권 안으로 어떤 미확인 물체가 돌파를 한다라는 이제 경보가 와서 딱 그걸 확대를 하는데, 판포 부금이 나오면서 그 판포의 그 세발 로켓이죠. 세발 로켓. 그러면서 판타스틱 포! 이거 보는데 소름이 그냥 중단전 뚫고 상단전 뚫고 대가리로 팍! 주한 진짜 어떤 지금 오늘 본 영화 중에 가장 전율을 오르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판타스틱 4가 이쪽 세계관으로 넘어오는 정확한, 정말 팩트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지립니다. 그래서 총평적으로 봤을 때는 영화가 되게 슴슴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하지만 너무나도 좋아하는 신파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강한 히어로, 무결점 히어로를 원한 게 아니었다.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나르시즘에 가졌던 사람이 점점 이타적인 선택을 하고 결국엔 이타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구를 구한 그런 모습이었고, 캡틴 같은 경우에도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으로는 한 번쯤은 내 인생 한번 챙겨보는 그런 욕심이 있는 모습. 그리고 뭐 나타샤 로마노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렇게 잔인한 암살자였지만 그 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고, 다 그런 결함이고, 스파이더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쾌하고 재밌는 애가 그렇게 잘생기고 그런 애가 결국엔 자기 친구 다 잃고 진짜 불행의 아이콘이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게 잘 나갔고 뭐 그랬지만 자기 연인도 결혼하는 모습도 봐야 되고, 손가락 병신이 돼가지고 그래도 소설어 스프리민이 이지라고 앉았고 그랬는데, 캡틴 마블 같은 애들, 결함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캡틴 마블 같은 경우는 결함이 없지 않습니까? 걔가 무슨 결함이 있어요? 결핍이 없거든요. 모니카 램보한테 결핍이 있습니까? 걔가 분립당한 거 외에 결핍이 있나요? 없거든요. 결핍이란 게 없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결핍당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존 워커도 솔직히 그렇고, 레드 가디언도 그렇고, 엘레나도 마찬가지고, 고스트는 조금, 고스트는 약간 결핍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얘도 좀 짠하죠. 짠하긴 해요. 예. 그리고 얘 누구죠? 테스크마스터. 얘가 진짜 결핍인데, 얘가 찐결핍인데 얘가 이게 쉽게 가면 안 되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얘가 진짜 결핍으로 따지면 진짜 최고의 결핍이거든요. 아빠한테 이용당해, 그래서 사고도 당해, 테스크마스터 살다가 그 체면 풀렸는데 오자마자 미션 받아고 내 새 인생 살겠다. 언니 나 이번 마지막 미션 해갖고 옐레나 죽이고 나서 내가 그 클린 슬레이트 해줄 테니까 내가 마지막 미션 할게. 근데 죽었어. 자기 유품도 다 황금 고블린 당하고. 진짜 제일 그 결핍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결핍된 사람들이 결국은 선택한 것은 이타적인 행동이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나. 그래서 히어로물은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 뭐 안 보신 분들 내용을 다 알아서 볼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 번쯤 다시 한번 보면 재밌을 법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껴있는 버키가 되게 처음엔 영화 보기 전에는 아이씨 너무 파워 밸런스 안 맞는 거 아니야? 버키 하드캐리 영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버키가 제일 두각을 못 나타낸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버키가 거기서 더 두각을 나타내면 너무 오버된 영화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활약을 안 하면은 그럼 왜 넣었냐라고 생각, 간이 딱 맞는, 그러니까 딱 맞았다고 생각해요. 딱
조금 더 안타까웠던 게 고스트 장면을 좀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센트리가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너 센트리 하니까 능력 발현하는 거,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올라올 때, 야, 니네 이런 거 안 돼? 하면서 평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거 날아가는 이런 거를 좀 보여줬었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없었다. 너무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자마자 그냥 바로 내가 신인데, 이거는 조금 좀 아쉬웠다. 예. 그런 게 좀 아쉬웠었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썬더볼트를 재밌게 봤다? 호크아이 드라마 보면 더 재밌습니다. 진짜 옐레나 매력 터지게 보일걸요. 그, 썬더볼트에선 그래도 나름, 대부분 옐레나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호크아이 보면요. 이거 되게, 괜히 개 쿨한 그런 옐레나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옐레나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썬더볼트를 보면 든단 말이야. 근데 그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호크아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뉴 어벤져스 하면서 뭐 케이트 비숍, 뭐 카말라 칸 얘네들이 뭐 뭉치는 거를 쿠키로 보여주긴 했는데, 여기에서 옐레나 벨로바까지 가서 그 옐레나랑 케이트 비숍의 티키타카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이거는 괜찮겠다. 예, 진짜 이 덮밥 예. 아무튼 그 두 명이서 티키타카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접근 포인트이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 한 게 썬더볼츠의 그 설명이었습니다. 예, 좀 만약에 설명이 좀 많이 아쉬웠으면 죄송하고요.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뭐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